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보석 신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34일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건데 양 전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신문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은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왔습니다. 오후 1시 2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소 피곤하고 초췌해 보였지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포승줄이나 수갑은 하지 않았고 가슴에 수임번호도 달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가슴에 수감된 구치소와 수인번호 등이 찍힌 배지를 달고 법원에 출석했던 것과 묘하게 대비되는 장면입니다. 수인번호 1222번을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한번 쳐다본 뒤 이내 재판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14쪽 분량의 보석 청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보석 청구서엔 아내와 아내의 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미국 오제이 심슨 사건까지 언급하며 불구속 당위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신문은 양 전 대법원장 사법연수원 24기 후배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사법연수원 26기 박남천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공소 사실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 대단하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냈다며 모두 부인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 온 건 맞지만 재판거래 같은 공소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연유라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주장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공평과 형평,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이 구현되는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원할 뿐이라며 직접 보석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직접 증거를 검토해야 해서 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수감자들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사정을 들어 보석을 허가한 사례가 없다며 보석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료와 신문 의견들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보석 신문에 마쳤습니다. 일단 법원 안팎에선 구속 당시와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받아들여지기란 사실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좀 일관성 있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석 신청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잡았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후배 판사를 상대로 한 전직 대법원장의 보석 석방 요청.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신분, 양승태여서 보석을 안 해주는 것도 안 되지만 양승태여서 보석을 해주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입니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양승태 대법원장 보석 신문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의 보석 청구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앉아서 하겠다며 며칠 전에 우리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내가 수감되어 있는 방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말로 말문을 이어나갔습니다. 더하고 깎을 것도 없이 발언 원문을 전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참 대단하다. 우리 검찰은 법원을 꼼짝 못하게 하고 전 대법원장을 이렇게 구속시켰으니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얘기했다. 그 사람들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우리 검찰은 법원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 명의 검사들을 동원해서 우리 법원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다.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300여 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고 나는 생각한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자신을 수사해서 구속한 검찰에 대한 못마땅함을 넘어선 원통함과 적개심이 단어 하나하나에서 고스란히 읽혀집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어 다시 강한 어조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쨌든 이 공소장에 대해서 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이 공소사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무에서 무일 뿐이다. 이걸 밝혀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나는 무소불위의 검찰과 마주서야 한다. 그 무소불위 검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호미자루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영민한 그리고 사명감에 불타는 검사들이 법원을 샅샅이 뒤진 증거와 서류가 나한테 장벽처럼 다가온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술 위에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필요성과 보석 석방 당위성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내 임기 동안 내 모든 것을 샅샅이 뒤지고 내가 기억도 나지 않는 것을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무슨 자료인지 보지를 않으면 아예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 20여만 페이지, 그것을 내가 지금 책 몇 권을 두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아마 100분의 1도 검토 못하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과연 형평과 공평에 맞는 것인지, 또 우리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구현에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말입니다. 변호인이 검토하면 되지 않느냐는 반박에 대해서도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아픔을 겪고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본인이다. 재직 기간 있었던 모든 일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인이 아니면 그 전후 관계를 가늠하기도 어렵다. 본인도 잘 모르는 것을 변호인이 어떻게 알겠나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요약하면 검찰이 먼지털이식 싹쓸이 수사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기소했는데 본인은 구치소에 갇혀서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가 없으니 석방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과 형평, 공평, 진실, 정의 이런 단어들을 중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이가 양 전 대법원장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법원장을 지낸 사람이 검찰을 무소불위라고 부르는 걸 보니 검찰이 세긴 센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전현직 판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도 검찰이 이렇게 수사하는 줄 몰랐다 였다고 합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공평과 형평이 지배하는 그 안에서 실체적 진실이 발견되고 그럼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법정이 되길 원할 뿐입니다.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의 마지막 진술입니다. 꼭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법원이 그런 법정이 되길 정말 간절히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사구, 사력, 사리라는 단어들을 들으면 어떤 뜻이 연상되시나요? 저는 사력을 다하다, 라면 사리, 아니면 부처님 진신 사리 뭐 이런 내용들이 떠오르는데요.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사구, 사력, 사리, 사자 3인방입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햇살에 반짝거리는 억새풀 사이에서 엄마의 혼란스러움을 춤으로 표현하는 첫 장면이 인상적인 영화입니다. 영화의 배경이 된 장소는 충남 태안의 신두리 해안사구로 국내에서 가장 크고 넓은 모래 언덕입니다. 모래 사해 언덕구 한자를 사용하는 사구라는 말은 우리 법령에도 존재합니다. 습지보전법 제18조는 훼손된 습지 주변의 해류, 사구 등의 변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를 될 수 있으면 유지하고 보전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것입니다. 관련해서 국립국어연구원은 1992년 사구라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선정하고 모래 언덕으로 순화했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지만 권고 27년이 지나도록 우리 법전에선 아직도 사구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모래 사자가 들어가는 어려운 법령 용어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사력의 채취 등을 할 때는 관할 시장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규칙 등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 많이 나오는 이 사력이라는 단어는 모래 사의 자갈 역자를 씁니다. 그냥 모래와 자갈이라는 단어인데 사력이라고 써놔서 뜻을 헷갈리거나 알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또한 법제처가 지난해 10월 사력을 어려운 법령 용어로 선정하고 자갈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바뀔지 기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쉬운 말로 다듬기 위한 거니까 한국식 한자든 한국 전통 한자든 일본 한자든 간에 어려운 용어는 쉬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모래 사자를 쓰는 황당한 법률 용어 더 있습니다. 바로 국어사전에도 없는 일본어 사전에나 나오는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차의 종류 조항 별표 5에는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사리 채취기 등을 농림용 기계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리, 모래 사의 이롤리자를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모래가 이롭다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살이라는 단어는 자갈을 뜻하는 일본 고유어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치음 표기라고 해서 일본 고유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관습이 있는데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 법전에서 일본 고유어 사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무슨 한자인 것으로 잘못 오인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일본어 고유어에 치음 표기한 걸 들여온 거니까 이걸 우리가 한자어로 오인해서 쓰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뭐 일반인들은 들었을 때 자갈이란 뜻인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사구와 사력, 사리, 뜻을 알기 어렵고 그 어원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법률 용어 모래사 3인방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법률방송 법률 용어 이제는 바꾸자 장한지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여유당 전서 전론에서 여전법을 주창했습니다. 다산의 여전론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나아가 토지 공동 소유와 마을 단위의 공동 생산, 공동 분배,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집단 농장과 흡사한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경자유전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신모 씨라고 하는데 신 씨는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농지 2,158제곱미터 700평 정도를 상속받았다고 합니다. 신 씨는 물려받은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공장 용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할 구청은 농지법 10조 1항을 들어 상속받은 해당 농지를 처분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농지법 제10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조항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법 6조와 7조에 따라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 씨는 구청의 농지 처분 의무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상속받은 농지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경우 농지법 10조에 근거해 1년 이내에 땅을 처분할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은 구청 손을 들어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 처분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 1,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농지는 농민에게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을 앞세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신시간엔 농지 처분 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농지법 10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경자유전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선 그 문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 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 제도는 금지된다. 우리 헌법 제121조는 경자 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와 농민, 쌀 소비량, 농지 감소와 도시 사람들의 주말 농장과 농지의 임대차 합법화 등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투기 방지와 농지 보호라는 경자유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와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배제됐다며 박영수 특검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최순실 씨가 낸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레 결론을 내립니다. 부산고법이 오늘 직장 생활을 더 이상 하기 힘들 정도의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이 원인이 됐다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가 세관장 승진 척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 대한 상고심을 모레 오전 엽니다. 대구지법이 민사 항소재판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경력 대등재판부를 시범 운영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력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인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의 3분의 1씩 나눠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직접 관여하는 방식입니다. (2월 2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